안녕하세요. 터킹레인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e스포츠 회사 스킬즈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킬즈 회사 소개, 투자 계획.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스킬즈는 2012년에 설립된 모바일 e스포츠 플랫폼 회사입니다. 모바일 게임들을 위한 게임 토너먼트를 만들고 유저들끼리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스펙 회사 플라잉 이글 애퀴지션 콜과 합병을 발표했고 12월 16일에 합병 찬반 투표를 합니다. 플라잉 이글의 티커 심볼은 FEAC이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합병 후 티커 심볼은 SKLZ 스킬즈가 됩니다. 12월 16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날 합병이 찬성이 결정이 나면 금요일인 12월 18일부터는 새로운 심볼인 SKLZ로 거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플라잉 이글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의 보통주인 FEAC, 유닛인 FEACU, 그리고 워런트인 FEACW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티커 심볼 FEAC는 SKLZ로 바뀌게 되고 유닛은 보통주와 워런트로 분리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FEAC의 유닛은 한 주의 보통주와 4분의 1의 워런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닛을 거래하실 때는 워런트 비율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게 워런트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4주의 FEACU를 가지고 계시면 분리가 될 때 4주의 보통주를 받고 한 주의 워런트를 받지만 5주나 6주를 가지고 있으면 워런트는 한 주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4의 배수로 유닛을 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내부자 락업 기간에 보면 합병 후 24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다른 스펙주들에 비해서는 긴 락업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합병 후 180일 이후 분기별로 주주당 150만 주에 한해서는 락업 조건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내부자들이 2년 동안 전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 조건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스펙이 6억 9천만 달러, 하나로는 6,900억 원을 모금했고 파입이 1억 5,900만 달러, 하나로는 1,59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총 모금액은 8억 900만 달러이고 하나로는 8,090억 원입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스킬즈는 2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로는 2,500억 원입니다. 모금한 금액의 71%인 6억 900만 달러, 하나로 6,090억 원이 스킬즈의 현재 주주들한테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모금한 금액의 71%가 회사 경영에는 쓰여지지 못하고 기존의 투자자들, 벤처 캐피탈에 이익을 안겨주는 데 쓰여진다는 게 스킬즈에 투자를 하는 신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너무 과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락업 기간이 24개월이고 180일 이후 투자자 개인의 주식 매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이 없으면 락업 기간이 풀리자마자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주식 가격을 폭락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합병 후 스킬즈의 회사 가치는 3.5 billion, 하나로는 3조 5천억 원의 가치가 됩니다. earning multiple로 보면 2022년 예상 매출의 약 6.3배입니다. 스킬즈의 2022년 예상 매출액은 555 million, 하나로는 5,550억 원입니다. 스펙 회사인 플라잉 이글은 MGM의 전 CEO 해리 슬로원과 CBS 엔터테인먼트의 프레지던트였던 제프 사겐스키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설립자 둘 다 영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고 벌써 스펙을 통해 4-5번 이상 합병을 통한 상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드래프트킹이라는 회사를 합병해서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드래프트킹은 합법적으로 프로 스포츠 게임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사진에서 왼쪽이 해리 슬로운이고 오른쪽이 제프 사겐스키입니다. 플라잉 이글이 스킬즈와 합병을 하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투자 회사들 중에서도 이름이 잘 알려진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웰링턴 매니지먼트 같은 회사들이 스킬즈의 투자자로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기관 투자자들이 스킬즈에 투자를 하게 하므로 스킬즈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상승시키고 또 이런 회사들은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파입 투자자들이 합병 후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조금은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킬즈의 파운더이자 CEO인 앤드류 패러다이스는 스킬즈 이전에 스타트업을 2개 설립했었고 두 회사 다 상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큰 회사들한테 판매해서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앤드류 패러다이스의 인터뷰를 보면 스킬즈를 100년 갈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스킬즈를 그냥 e스포츠 플랫폼 회사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인터뷰에서 스킬즈는 인터넷에 컴피티션 레이어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컴피티션 레이어라고 하면 지금은 e스포츠밖에 상상이 되는 게 없지만 롱텀으로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시합이나 경쟁이 가능한 어떤 형태의 액티비티나 엔터테인먼트도 다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게 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스킬즈에는 설립자가 2명인데 또 한 명은 Chief Revenue Officer를 맡고 있는 케이시 채프킨입니다. 이 두 설립자 모두 이번 합병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받는다고 하는 점도 두 설립자 모두 롱텀으로 회사를 경영하는데 마음이 있고 회사의 미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믿음이 가는 부분입니다. 요즘 e스포츠가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수혜 산업의 하나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e스포츠라고 하면 스타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 포트나이트, 배틀그라운드 등등의 게임들이 떠오르는데 스킬즈는 모바일 게임들도 이런 빅네임 게임들처럼 상금이나 상품을 내걸고 하는 토너먼트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스타나 롤 게임에서 토너먼트에 나가는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엄청난 훈련 시간과 노력을 한 프로 선수들이고 우리는 그 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보면서 다른 전통적인 스포츠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팀과 선수를 응원하고 멋진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유명인이 되어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스킬즈는 이런 토너먼트 형식의 게임 시합을 모바일 게임들에게 제공합니다. 모바일 테트리스나 카드게임 혹은 당구게임 등 대부분 혼자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친선게임 위주로 플레이했던 게임들이 스킬즈 플랫폼과 서비스를 사용하면 스타나 롤같이 토너먼트 형태로 시합을 해서 승자를 가리고 승자는 현금 또는 상품을 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킬즈의 2020년 실적을 보면 스타트업 치고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2020년 2분기에 치러진 게임 토너먼트 숫자가 500 밀리언입니다. 토너먼트가 5억 번 벌어졌다는 겁니다. 스킬즈가 2분기 숫자로 예상하는 2020년 총 토너먼트 숫자는 20억 번입니다. 스킬즈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토너먼트에 참가를 하려면 참가 선수들은 참가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20억 번의 토너먼트가 치러지면서 유저들이 낸 참가비는 총 1.6 빌리언, 하나로는 1.6조 원입니다. 스킬즈의 유저당 플랫폼 사용 시간은 더 놀랍습니다. 스킬즈 유저들은 하루에 62분 이상 스킬즈 플랫폼을 사용했는데 이는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틱톡의 52분보다도 많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스킬즈 플랫폼의 몰입도가 높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스킬즈의 2020년 매출은 225 million, 하나로 2,250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 19년과 비교해 88% 성장입니다. 게이밍은 최근 5년 사이에 이미 영화, 뮤직, 그리고 북, 비즈니스보다 규모가 커졌고 앞으로도 12% 이상의 빠른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스킬즈도 모바일 게임이 성장함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급격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세계 게이밍 비즈니스는 149조 원 규모이고 그 중에 모바일 게임이 68조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스킬즈는 게임 개발자들에게 토너먼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토너먼트 참가비에서 일정한 비율의 커미션을 가져갑니다. 토너먼트 참가자들이 보통 600원씩의 참가비를 내고 토너먼트에 참가하면 그중 516원은 게임 개발자의 이윤과 상금이나 상품 비용으로 쓰여지고
나머지 84원을 스킬스가 가져갑니다. 비율로 보면 14%의 테이크 레이트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일단 그로스 마진이 95%로 굉장히 높습니다. 마진율이 높을수록 회사는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굉장히 좋은 겁니다. 또 컨트리뷰션 마진도 25%로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킬즈의 캐시플로우는 적자입니다. 2022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테이크 레이트를 15%로 올릴 계획이고 2022년의 매출은 555 million, 하나로 5,5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킬스가 계속 성장하려면 좀 더 재미있고 인기 있는 게임들이 스킬스 플랫폼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킬스 플랫폼은 게임 개발자들이 스킬스 플랫폼을 쉽게 쓸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도 지원하고 고객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물론 토너먼트의 운영에 필요한 서버 관리, 회계, 데이터 분석, 상금 분배, 상품 배송 등등의 모든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롱텀으로 가장 중요한 점인 게임 개발자들과 유저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부정행위 방지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수 레이팅과 매칭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와도 연동해서 토너먼트 게임을 스트리밍하기 때문에 유저들은 더 많은 시간을 플레이하게 되고 팬들은 게임 스트리밍을 즐기면서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팬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스킬즈를 사용하는 게 게임을 더 많은 유저들한테 알리면서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윈윈 형태의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스킬즈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e스포츠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술력과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게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스킬즈와 같은 새로운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게임 개발자들과 유저들 양쪽 모두에 큰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스킬즈는 First Mover Advantage로 인해서 합병을 하고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의 성장세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비즈니스를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참가비에서 일정 비율을 커미션으로 테이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몇 년간 운영해 오면서 수익률 면에서나 운영비를 감안해도 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스킬즈는 성장과 기술 경쟁력을 더 키우는데 집중을 할 수 있는 것도 후발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리스크도 고려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스킬즈가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여러 회사들이 스킬즈의 플랫폼과 똑같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스킬즈의 성장세와 하이 마진의 매출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 인기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게임 스튜디오들을 비롯해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들도 e스포츠 플랫폼에 뛰어들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스킬즈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쓸 것이며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First Mover Advantage를 이용해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스킬즈 플랫폼이 계속 성장하려면 인기 게임들이 꾸준하게 스킬즈 플랫폼을 쓰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스킬즈의 계획도 확인해보고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킬즈도 이번 합병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유명 게임 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직접 게임 제작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도 해봅니다. FEAC의 가격은 현재 12월 4일 기준으로 17불 76전으로 마감했습니다. 합병 찬반 투표일이 12월 16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도 할 수 있지만 벌써 7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상당해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킬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미 너무 가격이 올라 있어서 다음 주에 15불이나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매수 타이밍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투자 결과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